자, 근데 요 전체를 합쳐보면 180일입니다. 6개월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실제적으로도, 왜냐하면 이 저자인 닐스 플래긴과 이제 실케 헤르만은 이미 독일, 유럽 지역 전역에서 이 방식을 실제로 적용하고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미 애자일 코치들이 이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조직 문화를 6개월 만에 바꾸는 방법 오픈 스페이스 베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독일에서 워크샵을 마치고 좀 빨리 하려고 했는데 나름대로는 좀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시간을 조금 늦췄는데요. 그만큼 완성도가 있어야 될 텐데 일단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6개월 만에 조직 문화 바꿀 수 있느냐, 이 의문이 드실 텐데요. 이 근원이 되는 기술은 벌써 30년이 넘은 검증된 방식을 응용한 것이고요.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현장 검증이 충분히 많이 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오픈 스페이스라는 형식을 이미 진행하는 전문가들이 계신데 저도 진행을 해서 효과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한국에서는 오픈 스페이스 베타까지는 아직은 간 적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쭉 내용을 들어보신 다음에 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좀 배경이 될 만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요게 지금 보시면 핵인싸 막걸리라고 되어 있죠. 막걸리에다가 솜사탕을 얹은 거예요. 요게 굉장히 잘 팔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냥 먹거나 마시거나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소비를 했다면은 이제는 찍고 공유하고 자랑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걸로 좀 컨셉이 확장됐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여기 타이틀 보이세요? 타이틀 오피스 다큐멘터리 40 팀장님은 왜 그럴까 라는 SBS 스페셜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좀 시장의 트렌드를 알고 있는 젊은 세대에서 냈대요. 근데 40 언저리에 있는 팀장님들이 처음에 매우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가졌다는 거죠. 저도 40 언저리라서 이거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자, 이게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애자일 요즘에 말을 많이 하죠. 애자일이나 스마트워크나 얘기가 되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는 빠르게 변하는 고객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회사를 중심으로, 공급자를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였다면 이제는 반대로 시장의 변화에 조직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고객하고 시장이 빠르게 변하는데 이거를 제일 먼저 알아채고 시장에 맞게 변화를 하려는 노력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주변부에 있는, 조직의 주변부에 있는 실무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트렌드를 금방 캐치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중심부에 있는 분들은 고객하고는 좀 멀어져 있죠. 자, 옛날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다 현업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분들이기 때문에 왕년에 했던 내공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라는 것들이 있었고, 그게 뒤늦게 나가도 시장에서 먹혔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다들 알고 있다시피 이제는 변화의 순서가 바뀌게 됐다라는 겁니다. 고객에서 주변부로,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됐다는 거죠. 근데 중심부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승인이 나서 고객에게 가는 순간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죠? 의사결정이 느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잘못된 결정. 여기서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 특별히 뭐 틀렸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시장의 트렌드에 맞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심부에 있는 유경험자들은 기존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할 여지가 좀 더 높겠죠. 그게 시장의 흐름, 트렌드와는 안 맞을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픈 스페이스 베타는요 어떻게 그럼 바꿀 수 있는데 그 how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전제를 깐다 그랬죠. 오픈 스페이스 베타 이게 뭐냐? 실용적인 변화의 가이드북입니다. 그러니까 조직 문화를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 맞게, 즉 애자일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론을 집대성해 놓은 책입니다. 번역을 제가 거의 마무리를 했고 이제 번역서를 출간할 예정인데요. 요 저자인 닐스 플래깅하고 실케 헬만 요 두 분이 전작이 있어요. 전작이 뭐냐면 첫 번째는 Organize for Complexity, 이론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대에 맞춰서 조직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뒤에 일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이 뭐냐면은 Complexity Tools입니다. 그렇게 변화할 수 있는 도구를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가이드북이 되겠고요. 요 두 저자분하고 이번에 독일 가서 찍어 왔습니다. 좀 멋있게 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워크숍에는 물론 독일에서 했으니까 독일에서 오신 분들 많이 계셨는데 그 외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그 북유럽 하고요. 그다음에 스위스 이런 어떤 정치적으로나 어떤 정서적으로나 사회민주주의 뭐 이런 게 좀 발달되어 있는 국가기도 하고요. 타일랜드에서도 한 명 오셨고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 있군요. 그래서 다른 국적의 사람들하고도 좀 이게 정말 현실성이 있느냐, 또는 여기 경영자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애자일 코치들도 여러분이 계셨거든요. 실제 적용을 해보니 이건 잘 되고 이건 좀 어렵던데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서티피케이션을 받았습니다. 근데 프랙티셔널 서티피케이션을 받았는데 닐스가 저한테 아주 강하게 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자, 서티피케이션을 받고 한국에서도 어떤 이런 워크숍을 피터, 당신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단 이 오픈 스페이스 베타를 컨텐츠를 사용하고 프랙티싱을 하는 데 있어서 피터를 통해야만 뭐 된다, 뭐 이런 소문이 만약에 나의 귀에까지 들린다면 you need to have a meeting with me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랑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픈 스페이스 베타의 기원이요 오픈 소스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을 이제 어떤 공익적인 측면에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배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픈 스페이스 베타 이전에 다니엘 매직이라는 분이 프라임 OS 그리고 원래 오픈소스 테크놀로지라고 오픈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원래 오리지널에서도 오픈소스 개념으로 계속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다니엘 매직의 오픈 스페이스 어질러티를 보면은요 뒤에 제가 소개할 오픈 스페이스 베타와 그 구조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걸 아실 수 있겠는데, 어쨌거나 요거는 무료고요, 오픈 소스고, 그 다음에 나누거나 심지어 상업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이 정말 관심 있다, 이걸 좀 응용해서 내가 내 조직에 또는 시장에 전달하고 싶다,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여기에 있는 조건들을 좀 상도 이상 지켜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겁니다. 원저자에 대한 거라든지요, 구체적인 출처라든지 동일한 조건으로 저작물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된다, 요것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오픈 스페이스 베타 근데 뭐야,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죠. 자, 오픈 스페이스 베타는요 간단하게 말해서 베타 코덱스라고 하는 일을 대하는 조직에서 일하는 사고 방식과 태도를 체화하는 것입니다. 즉 애자일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체화합니까? OST라는 방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걸 합친 게 OSB, 오픈 스페이스 베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도 모르겠죠. 왜냐하면 이 개념 자체가 하나하나가 좀 생소하니까요. 자, 그래서 베타 코덱스부터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베타 코덱스는요 12개의 법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베타 코덱스는요 베타 방식으로 하는 코덱스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간단하게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자, 알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사, 경험자, 어떤 높은 직급에 있는 분이 알파로 있는 거죠. 그래서 알파는 보통 피라미드 조직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최종 책임자가 있고 아래로 캐스케이딩 돼서 업무가 내려오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베타 방식은 뭐냐? 알파가 없고 베타는 조직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주인공이 되는, 구성원들이 주인의식을 갖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직 차원에서, 그러니까 개인 차원이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생각하는 방식인데요. 자,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릴게요. 나중에 별도로 좀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자, 12개의 법칙이 존재하고요. 이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 기존의 대부분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기존의 조직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런 거를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 변할 때 과연 변하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느냐, 요걸 보자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권력 나오죠, 그죠? 계획 나옵니다. 위계질서 나오죠. 지위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 상명하복의 구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격벽 속에 사일로 속에 갇히는 거죠. 예를 들면 회계팀, 영업팀, 마케팅팀 이렇게 같은 기능의 팀별로 이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좀 격벽 속에 갇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근데 베타 코덱스에서 권하는 건 뭐냐면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참여 나오죠. 교류,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자기 조직화, self organization.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스스로 팀을 짜서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겁니다. 고객 만족을 시켜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좀 직원들의 자발성에서 나오는 재치와 유연함, 그 다음에 실질적인 해결 방안, 어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형식적인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의 비중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목적과의 연결성입니다. 요거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듯이 진성 리더십이라는 책을 쓴 윤정구 교수님의 책을 보시면 요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나 요즘에는 느끼겠지만은 강요가 이제 안 통해요. 특히 신세대들한테는 강요가 안 통하기 때문에, 그럼 강요하지 않고 어떻게 그러면 성과를 낼 수 있게 할 것인가? 목적입니다. 의미, 가치,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베타 코덱스로 이렇게 사고방식, 생각하는 방식, 일하는 원칙, 이런 것들을 바꿔주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 베타 코덱스를 조직에 심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조직에 심는 그 과정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스무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OST가 되겠고요. OST는 이 그림을 대략 보면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조직 전체 구성원들이 이렇게 뒤에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죠? 중요한 거는 조직의 모든 구성원을 초대하지만 초대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를 해서 초대에 응한 사람들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강제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야, 우리 조직 문화나 일하는 방식이나 시장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 라고 솔직하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는 이런 거는 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 자체가 참가자들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발제를 쭉 해서 이거를 발표해요. 그래서 발제한 걸 발표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게시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뒤에 있는 모든 참가자들이 나는 저 주제 마음에 들어, 난 저거 얘기해 볼래,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요걸 합니다. 어렸을 때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친구들이 많은 경우에는 술래잡기도 하고 망까기도 하고 뭐 말뚝박기도 하고 이제 동시에 하겠죠. 동시에. 그래서 동시에 할 때 술래잡기 할 사람 여기 붙어라, 말뚝박기 할 사람 여기 붙어라, 이렇게 하겠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여기 붙어라의 포인트는 뭐냐면 동시에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이슈를 제기한 요 이슈들이 동시에 디스커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디스커션이 되는 와중에 사람들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부서와 상관없이, 연령과 상관없이, 직책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의견을 공유하고 노하우를 공유하고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접근법이 OST, 오픈 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OST의 단점으로 사실 종종 지적되는 게 뭐냐면요,
OST가 과정은 매우 재밌어요. 근데 이게 워크샵 후에 OST 형식의 워크샵 후에 실천이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액션 플랜. 물론 우리는 모두 다 알죠. 사람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현업에 돌아가면 현업이 바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액션 플랜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그리고 조직 문화가 통째로 변경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제 오픈 스페이스 베타가 되겠습니다. 바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60일의 준비 기간, 오픈 스페이스 미팅, 90일 동안 변화 작업을 실제로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평가하고 잘된 거 잘못된 거 오픈 스페이스 두 번째에서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30일의 숙고 기간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60일의 준비 기간 동안에는요, 핵심이 초대예요. 초대. 사람들에게 우리 진심으로 진정으로 좀 좋은 조직으로 좀 바꿔보려고 한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초대장을 아주 정성스럽게 보냅니다. 초대의 핵심은요, 초대를 받은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가 있으면은 강제로 참석하게 되고 오픈 스페이스 자체가 사실은 성립이 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오픈 스페이스 미팅을 갖게 됩니다. 이제 스폰서, 가장 책임을 지는 탑 리더가 되겠죠. 이분이 이제 책임을 모두 이제 져주시고, 퍼실리테이터가 이제 이 오픈 스페이스 미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참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비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까 발제를 했던 사람 있죠? 소주제를 발제한 컨비너가 여러 사람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조직의 문제를 얘기하고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결론을 냅니다. 프로시딩이라는 회의록을 내고요.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부터야. 90일 동안 실제로 변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주체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해요. 우리가 동의된 거, 야 이건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실제로 변화 작업을 하고요. 두 번째 미팅을 갖습니다. 그러면은 90일 동안 작업했던 것들이 요런 건 잘 됐고 요거는 안 됐고, 요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잘한 것들은 해결되고 이제 해결이 잘 안 되는, 시간이 걸리는 또는 중요한 이슈들만 좀 더 포커스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0일의 숙고 기간을 거치는데요. 이게 사실은 조직 차원의 학습이 일어나는 매우 중요한 모먼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 전체를 합쳐보면 180일입니다. 6개월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실제적으로도, 왜냐하면 이 저자인 닐스 플래긴과 이제 실케 헤르만은 이미 독일, 유럽 지역 전역에서 이 방식을 실제로 적용하고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미 애자일 코치들이 이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아직 오픈 스페이스 베타까지는 하지는 못했지만 현재 오픈 스페이스 러닝 형태라든지 오픈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지금 적용을 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 중심의 법칙, 시장이 변화하면 주변부가 먼저 반응을 해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고 중심부는 주변부를 열심히 서포트를 해주는 방식으로 바꾸자, 즉 애자일 방식으로 바꾸자라는 거죠. 이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요 각각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은 다음 편에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